현금흐름표 주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현금흐름표의 내용을 공시하시고 추가적으로 현금흐름표에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 현금흐름표 기준서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내역에 대한 내용이 주석에 공시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사용이 제한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석에 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공시하시는 현금흐름표 주석 공시 사항이 바로 비현금 거래이긴 합니다. 비현금 거래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 거래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비현금 거래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유동성 대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금흐름표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주석에 공시하셔야 되는 비현금 거래는 그들과 조금 차이는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표에서 얘기하는 비현금 거래는 뭐냐면 투자와 재무활동 중에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와 재무활동을 비현금 거래라고 하고 IFRS 기준서에서는 그 예시를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부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래가 있는 거죠. 중요한 투자활동이 있었지만 현금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현금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는 차변의 리스 자산, 대변의 리스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 인수, 이것도 대표적인 비현금 거래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M&A를 하거나 사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 M&A를 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 부채, 예를 들어 순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때는 차변의 순자산,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활동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출자 전환, 우리 회사의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채무의 출자 전환은 기본적으로 차변의 차입금, 대변의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재무 활동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하세요라고 하는 비현금 거래는 이 예들을 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공시하셔야 되고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공시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사채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의 대체, 유동성 대체 이런 것들은 기준서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석 공시 사항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현금흐름표 주석 공시 사항은 다른 주석보단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렇게 오다가 2017년에 현금흐름표 관련돼서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회사가 재무활동이 있으면 재무활동이 기초에서 기말로 변동을 좀 표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활동은 예를 들어서 차입금, 사채 같은 것들인데요. 차입금, 사채가 기초에서 기말로 어떻게 변동이 됐냐.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하는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이들의 금액이 변동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이 단기 차입,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외화사채, 외화장기 차입금이면 외화사채, 외화장기 차입금의 환산으로 인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을 기초에서 증가 감소 기말로 현금 흐름과 비현금 흐름으로 구분해서 주석에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2017년부터 이 현금 흐름표 주석을 잘 작성해서 공시하고 계신데 혹시나 우리 회사가 놓치고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주석을 체크하셔서 공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금 흐름표 주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